자기로부터의 혁명. 크리슈 나무르티.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는 1895년 인도 남동부에서 태어나 14세 때 신지협회의 애니 베산트 회장에게 종교적 천재성이 발견되어 세계의 교사 수업에 들어감. 영국 런던 대학,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음. 특히 서구에서는 그리스도나 부처의 재래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의 철인이다. 저서로는 자기로부터의 혁명 이외에 교육과 삶의 중요성, 진리와 실제, 변혁의 긴급성, 삶에 관하여 등이 있다. 이 책을 읽는 분에게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물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주위에는 무수한 물질이 범람하고 있으며 사치스러운 것만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입수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 또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넣고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풍요한 물질에 둘러싸여 있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졌을까? 참으로 우리는 산다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쁨과 충족감을 느끼긴커녕 하루하루의 생활을 마치 기계처럼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게 느끼고 있다. 심지어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조차 역겨움을 느낀다. 여기에서 참된 의미에서의 생활과 생명력을 저해하고 있는 건 물질과 지식이라고 주장하며 현대 문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인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완벽하고 전체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대로 인도인이지만 인도,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세기 최대의 사상가이며 전설화되어 있을 정도의 존재다. 특히 서구에서는 그리스도나 부처의 재래라고 말해지기도 하는 현대의 철인이다. 크리슈 나무르티는 금년 86세의 고령이면서도 조금도 열정이 식지 않은 채 1920년대부터 시작한 반세기에 걸친 그의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생각되는 건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정신적 사고의 구조와 본질을 훌륭하게 해명해냈다는 것이다. 즉, 사고는 어떤 기원을 갖고 있으며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밝혀낸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선의 연구가로도 이름이 높은 로버트 파우엘은 선과 참된 실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크리슈 나무르티가 심리의 영역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은 물리학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이룬 혁명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슈 나무르티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해냈다. 그에 의하면 진리의 열쇠는 자신 안에 있으며 따라서 자기 응시를 통한 자기 인식 속에서만이 시간에 속하지 않는 영원하고 불멸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편견, 선입관을 버리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책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다는
강렬한 의욕과 정열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저자 크리슈나무르티와 이 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많은 참고가 있기를 바란다. 1982년 8월 옴기니 제1부 재언 사랑, 평화, 자유 제1장 우선 하고 싶은 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라.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건 상대방을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경우에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나와 당신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한다는 건 우리들, 즉 나와 당신이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또한 친한 친구 사이에 참된 애정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적 공감, 즉 친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이해, 직각은 우리가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만났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유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극히 일반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이나 과학에 관한 것일지라도 전문적인 용어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나는 지금까지 심리학이나 종교 관계의 책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극히 간단한 말로 보다 깊은 의미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듣는 방법을 모른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듣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모든 편견과 사전에 공식화된 것 또는 일상생활의 문제 같은 걸 버리거나 제쳐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땐 사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진정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체로 우리들은 저항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종교적 또는 정신적 편견이나 심리학적 또는 과학적 선입관 외에 일상적인 걱정거리, 욕망 또는 공포심과 같은 스크린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스크린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잡음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편견, 성벽이나 저항 같은 것을 버리고 언어상의 표현을 초월해서 말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걸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처럼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당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립되는 말을 내가 하더라도 지금은 듣고만 있어 주십시오.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당신 쪽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말에 우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함으로써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같이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진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저항이나 방어 또는 수비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직접 지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 즉 실체라든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정당화한다든가 하지 말고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처해 있는 생활 환경이나 편견에 따라 사물을 해석한다든가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진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것은 과학적 조사나 탐구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역시 조사,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기분에 따라 해석할 순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주시하고 관찰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 대화를 통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해석한다든가 설명한다든가 하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생활 환경 또는 이제까지 받은 교육과 같은 걸 척도로 해석한다든가 설명한다든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는 없는 것일까요? 만일 있는 그대로를 안다라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전쟁, 즉 갈등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짓말장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그것으로 갈등은 끝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이해의 시작이며 그럼으로써 시간으로부터도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계바늘로 측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나 정신의 운동으로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요컨대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시간을 매개로 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파괴적인 작용을 미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난도 하지 말고 정당화도 하지 말고 또한 자기를 다른 것과 동일화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일정한 조건과 상황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이미 자기 해방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가 놓여 있는 조건이나 내적 갈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함으로써 그 결과 그것이 습관화 되어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고찰하고
거기에 편견이나 해석을 가하지 않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며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극히 예민한 정신과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신이 신념이나 지식 같은 것에 속박되거나 한다면 그 정신은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에 재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고 엄밀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려면 대단히 예민한 정신과 유연한 마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정지한다든가 신념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자기를 대상과 동일화시키고 있다면 그런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메마른 정신이나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민첩하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내부의 혼돈, 혼란, 비참과 같은 상황도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의 어느 곳에나 혼란이 있고 비참한 상황이 항상 증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심한 고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계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상의 어떤 지역에만 한정시킨다든가 지도상의 색깔을 칠해서 특정한 곳에만 한정시키는 건 잘못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세계적인 고뇌의 전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혼란을 알게 된 지금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응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주변에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고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가 혼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오늘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해 왔습니다. 모든 서적이 오늘에 와서는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당신은 바가바드 기타, 즉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중에 일부로 힌두교도들이 가장 널리 애창해온 시편이다. 이런 바가바드 기타나 성서 또는 정치나 심리학에 관한 최근의 논문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일찍이 가지고 있던 진리나 본질을 지금에 와서는 상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당신은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한 말을 그저 되풀이해 보아도 하등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도 서적도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서나 마르크스 또는 바가바드 기타 속의 말을 인용해 보더라도 당신 자신이 불안정하고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되풀이된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여진 것들은
단순히 선전과 포교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런 것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게 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혼란을 권위 있는 말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시도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 혼란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타인의 인용문 따위로 감추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당신은 이 놀라운 혼돈과 혼란에 대하여 또한 생존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동안 당신 자신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잘 보아주십시오. 나의 말에 따르지 말고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을 따라 주십시오. 우리는 대개 구경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실제로 게임에 참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책을 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구경꾼이 되어 축구 시합을 관전한다든가 유명한 정치가나 웅변가를 쳐다보는 것이 보통의 일이 되어 이런 일은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멍청이 방관하고 있는 아웃사이더에 불과합니다. 이를 창조하는 힘을 우리는 잃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단순한 구경꾼으로만 있게 되면 당신과 나의 대화의 의미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려 어떻게 해서든 듣지 않으면 안 될 강의를 듣는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과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서로의 생각을 더듬어가며 우리 자신의 감정이 일으키는 반응이나 지시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멀리 그리고 깊게 추구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인이나 고통에 관하여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타인이 한 말이 아닌 당신 자신의 반응을 찾아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 세계의 고뇌나 혼돈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그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심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혼돈이 계속되어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에 고뇌나 혼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이란 일반적으로 더 한층 무시하기를 희구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것만은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종류의 안전이라는 울타리로 자기를 둘러싸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실제로는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는 더욱더 많은 당파가 결성되고 있으며 수없는 주의라는 것이, 즉 이즘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지도자나 조직체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교 서적을 구한다든가 가장 새로운 지도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또는 좌파든 우파든 아무튼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이는 한 가지 방식에 따라 행동하거나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이라든가 또는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의식하게 되면 즉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경제적, 사회적 혹은 종교적 방식이든 우파 또는 좌파의 방식이든 어느 것이든 인간보다는 방식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방식이 중요해진다는 건 그 철학이나 관념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 인간은 무시됩니다. 그런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인류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해석이 아닙니다. 잘 관찰한다면 과연 그렇다는 걸 당신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식이 중요하게 되어버린 세계, 방식만이 중요시 되는 세계에서 인간인 당신과 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든 사회적인 것이든 또 좌파든 우파든 그 방식의 감독자가 권위와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개인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란과 비참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비참, 마음의 내부와 외부의 양면적 고뇌, 전쟁, 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모든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붕괴와 또 한편으로는 모든 감각적 가치나 손과 두뇌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의 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가치나 두뇌의 손 또는 기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가치 이외에 만약 다른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대한 감각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혼란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요? 되풀이하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새로운 이론 따위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나 재산 또는 당신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은 실은 손과 두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금의 서적을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감각적인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며 그 속에 깊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뇌와 손과 기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중요해짐과 동시에 신념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감각적인 가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종교, 경제 또는 사회적 방식이라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그 혼란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심이나 권력이나 소위 진실의 탐구를 통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실제는 실은 당신의 신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진리를 머릿속에서 그려본다든가 그걸 구하려고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우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용히 주의 깊게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모든 행위는 항상 파괴와 비애라는 무대 위에서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파도처럼 우리를 습격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에 가득 찬 우리의 생활에는 막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빠져서 비애와 불행이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슬픔과 인접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사회적 활동, 정치 또는 전쟁 방지를 위한 국가 간의 연합,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한층 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괴가 생활의 뒤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두가 죽음과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과 비애의 물결에 언제나 휩쓸리고만 있지 말고 이런 비참한 상태를 즉시로 종결시킬 수는 없을까요? 일찍이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란과 비애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신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애를 없애거나 혼란을 종결시키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비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보고 나서 또한 혼돈과 비참한 상태를 보고 나서 세상을 버리고 이른바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와 가까워졌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는 혼란과 비참과 파괴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질질 끌면서 움직여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 즉 당신과 나의 문제는 이 비참으로부터 즉시 탈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며 만일 당신이 그 일부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미래나 내일에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이 혼란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은 파괴적이며 처참한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극히 격렬하고 너무나 핍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이런 혼란과 비참을 즉석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감지할 수 있는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실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지금 곧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현재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은 내일 하자 라고 말한다면
그 즉시 혼란의 물결이 당신에게 밀어닥칠 것이며 당신은 틀림없이 그 속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은 그 진실을 즉석에서 감지하고 그 결과로 혼란을 즉시로 끝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며 또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가정이나 신앙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혁명, 즉 자본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 별개의 집단을 앉혀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훌륭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하고 참된 혁명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이라 불리는 건 단순히 좌파에 맞춰서 우파의 개념을 수정한 것이라든가 그 단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좌파라는 것은 형태를 바꾼 우파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파가 감각적 가치에 기초를 둔다면 좌파는 그 정도의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은 가치관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혁명은 개인으로서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눈을 떴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즉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회사의 상사나 이웃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의 총화가 사회입니다. 사회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컨대 사회는 우리 자신의 내부의 심적 상태를 외부에 투영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당신이 서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단순한 외부, 즉 내부가 투영된 단순한 외부의 변화는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즉, 나가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사회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어떤 개조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 인간관계에서 혼란되어 있으면 나의 외부적 표현인 나와 똑같은 복사품의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부적 표현으로서의 사회가 나라는 개인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나가 사회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스스로 명백해지지 않겠습니까? 즉,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사회를 만들고 있는 이상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의 본질적 기능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어떤 방식에 의존한다는 건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인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방식이라는 것도 언제나 인간에 의하여 변경되어 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까진 나가 혼돈, 비참, 공포, 잔인성 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건 시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내일 나 자신을 이해해 보겠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혼돈과 비참을 나 자신에 끌어들여서
나의 행위는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해하겠지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간에 시간이란 요인을 개입시키고 동시에 혼란이나 파괴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해하는 건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태만하고 우둔한 것이며 무슨 일에나 관심이 결여된 정신의 소유자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무엇인가 흥미를 느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즉석에서 해버리십시오. 그때 즉각적인 이해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장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나는 변화라는 건 단순한 수정에 불과하며 변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혁명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자기에 대하여 고뇌할 것도 없고 파괴의 물결을 초월해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